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사진을 가지고 가서 자꾸 배신할 것 같냐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본 부분은 비선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에 깊숙하게 개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이 관련된 어떤 모의들을 해나가면서 본인은 지금 일단 직이 없는 상태의 민간인 신분인데 비선으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한다거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에게 뒤집어 씌울 가능성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기획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요하게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부터 경호를 맡았었고 인수위 때도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국방부 장관이 돌연 교체된 그 배경에도 사실은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이 반드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네.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군복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 무속인으로 이제 전전하면서 다시 군으로 복귀하는 날을 상당히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상원이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 알려져서 제가 며칠째 저는 언론에서 사실 다루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이 올 초부터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서 계엄 관련 조언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오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 수십 차례 자문 목적으로 이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았다는 건데요. 이 무속인의 휴대전화에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주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 무속인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직접 통화 녹취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 무속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 네.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지금 보시면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군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이 A4 용지를 가지고 와서 사주를 봐달라고 했다고 네. 하기도 하고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을 배신할 상인지 이 부분을 직접 물은 것으로 지금 이 무속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이 무속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사주팔자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식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18일인데 이게 실제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언제인지는 말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노 전 사령관 본인이 윤 대통령의 사주팔자를 봤다는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정말 믿어야 될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주 좀 헷갈릴 정도인데 하나씩 한번 저 의견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윤주 위원장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배신 여부를 무속인에게 계속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물어봤을까요? 참 일단 먼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일단 노 전 사령관이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개업을 모의했다라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쟁점일 것 같아요. 일단 비선이라는 것과 무속이라는 것일 텐데 네. 저는 일단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사진을 가지고 가서 자꾸 배신할 것 같냐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본 부분은 비선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에 깊숙하게 개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이 관련된 어떤 모의들을 해나가면서 본인은 지금 일단 직이 없는 상태의 민간인 신분인데 비선으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한다거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에게 뒤집어 씌울 가능성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기획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요하게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뭐 사주를 물어봤건 뭐 이렇게 역술인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모의한 사람들이 사실상 비선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무속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었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화면에 좀 전에 나갔습니다만 이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물어봤다고 하고 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내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려면 김용현이 잘 돼야 한다. 또 김용현이 배신을 할지 여부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주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번 계엄을 모의했다,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신 여부에 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계엄이 뭐 이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마비가 되고 이런 계엄 사령부가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만약에 접어들었을 때 본인에게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도 뭔가 올 것이냐, 네. 나에게도 좀 뭐 전리품이 있을 것이냐 이러한 여부를 또 걱정했을 거로 보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부터 경호를 맡았었고 인수위 때도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국방부 장관이 돌연 교체된 그 배경에도 사실은 바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반드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네.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군복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 무속인으로 이제 전전하면서 다시 군으로 복귀하는 날을 상당히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아무도 사실은 시도할 생각이 없는 그런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꾸미고 기획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다가갔고 이것이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 본인도 뭔가 본인의 그 불명예 전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의 실제 생년월일을 내가 좀 알고 있다. 실제 알려진 것과 다르다. 이 부분인데 생년월일 실제 윤 대통령이 1960년 12월 18일인데 이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비공식 생일, 진짜 생일까지 윤 대통령의 생일을 알고 있다. 이게 뭐 진짜일까요? 아니면 뭐 허풍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무속인에게 가서 지금 일단 대통령의 생일이 원래 생일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생일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실제 다른 생일이 있다면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윤 대통령과의 만약에- 친분을 과시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것을 본인이 좀 더 알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어쩌면 과시하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생일이 실제 생일과 다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수사기관이 넓게는 수사를 해볼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뭐 불법이기 때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어떤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들이 진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그만큼 본인이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핵심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민간인이 뭐 계엄의 비선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주진 의원이 일단은 저희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무속 정치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어서 되게 좀 비참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과거에 고려 시절에 국민왕 당시에 신돈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신돈. 또 최근에는 최근 아니죠. 1900년대 러시아의 뭐 라스푸틴 이런 무속인들이 쥐락펴락 정치를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결국은 국가를 망가뜨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이고요. 저는 아까 생년월일 문제가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마 윤 대통령 생일이 아마 음력 생일일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하. 혼란이 있을 건데. 음력.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내가 윤 대통령이랑 친하다 이거를 과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뭐냐면은 정말 이 계엄이 성공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점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뭐 천공이나 이런 또 무속인들은 뭐 올해 운이 트인다 뭐 이런 식의 낭설을 좀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서 무속에 기대고 무속에 의존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윤 대통령과 주요 참모진이 이제 전투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윤 기자, 일단은 이 시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씨,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심실 회의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이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정도 이때 수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이 통화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라는 체념조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이 김 전 장관에게 살 길을 찾아야죠. 이런 취지의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살 길을 찾아야죠라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뭐 체념한 듯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더 자기가 계엄을 이번에 주도한 사람 아니냐, 역으로 보면요, 그렇게 좀 해석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대화 내용 말고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통해서 마치 이 계엄 자체가 야당의 어떤 행패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사전에 모의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에 지금 관련 주관자들이 했던 대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이것은 경고성의 계엄이 아니라 정말 내란 목적으로 국회나 또 선관위를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까지, 또 통화 녹취가 있다라고 한다면 녹취까지 분석을 해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이 노 전 사령관을 운영했던 이 이른바 점집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이 계엄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윤정 기자, 좀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 수첩이 좀 손바닥만한 크기의 60에서 70페이지 정도 이 되는 정도? 수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 특수단 관계단은 이 수첩에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또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 종교인, 뭐 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실제 밝혔는데요. 계엄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거 대상인 게 결국 이 체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 이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부는 직종과 실명이 함께 적혀 있다고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논란이 확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첩 내용에는 북방 한계선인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이걸 두고 고의로 북한과의 충돌 상황을 만들어서 국가 위기 상황으로 국면을 전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네.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 혐의에 더해서 외환죄까지 적용이 가능한 외환죄. 부분입니다. 네, 또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관련된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빌미로 삼을 이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쭉 듣고 오시죠.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